온라인 게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 플레이어들이 서로 만나고 싸우고 또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멋진 세상을요. 자,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연결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연결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하나의 게임 세계로 끌어모으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제목처럼 디지털 세상의 주소를 이해하는 것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플레이어들끼리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직접 구축하는 여정까지 떠나볼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모든 통신의 기본, 주소 구조체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컴퓨터들이 서로 오해 없이 대화하기 위한 규칙, 그러니까 일종의 공용어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TC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인터넷 표준이죠. IPv6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당연히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주소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주소 구조체의 할아버지격인 서카즈라는 겁니다. 이걸 왜 쓰냐면요. 프로그래밍 함수들이 어떤 종류의 주소든 일단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맞는 그릇 같은 거예요. 주소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는 텅 빈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담을 때는 내용물에 딱 맞는 훨씬 더 구체적인 상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표가 진짜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그 구체적인 상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카드라엔 우리가 흔히 쓰는 IPv4 주소용, 소가드라엔 6는 차세대 주소인 IPv6용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이 소가드라 스토리지. 이건 어떤 주소든 그냥 넉넉하게 다 담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상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기술적인 디테일이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현대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칙인 거죠. 이걸 써야만 IPv4랑 IPv6 둘 다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주소도 알았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번역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마다 숫자를 읽고 쓰는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사투리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호스트 바이트 순서와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 컴퓨터, 즉 호스트는 자기 편한 방식대로 숫자를 저장해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 표준어, 즉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둘을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숫자 1000을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완전 엉뚱한 값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행히 우리에겐 이 번역을 아주 쉽게 도와주는 완벽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정말 직관적이에요. H는 호스트, 2는 주미로, N은 네트워크, 쉽죠? HTOS는 호스트의 16비트 숫자를 네트워크용으로, HTOL은 32비트 숫자를 네트워크용으로 바꿔줍니다. 데이터를 받을 때는 당연히 반대로 NTOS, NTOL을 사용해서 다시 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돌려 놓는 거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바이트 순서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적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보냈는데 서버가 그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식한다면 게임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어쩌면 게임의 재미 자체를 결정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인 셈입니다. 자, 또 다른 번역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192.168.0.1처럼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IP 주소를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런 문자열을 못 알아듣고 오직 이진 숫자로만 이해합니다. 이 둘 사이를 바꿔주는 변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아이넷에드라 같은 오래된 함수를 썼지만 이제는 무조건 아이넷 피톤이라는 훨씬 강력하고 새로운 함수를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결정적으로 아이넷 피톤은 IPv6를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여러 플레이어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데이터가 꼬일 염려 없이 아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드를 짤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최신 함수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초 개념은 다 익혔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드디어 실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의 연결을 기다리고 처리하는 중심 허브, TCP 서버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디지털 우체국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근데 많고 많은 프로토콜 중에 왜 하필 TCP를 쓸까요? 바로 이 신뢰성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채팅 메시지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아이템을 얻었다는 정보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도착하면 완전 큰일이잖아요? TCP는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면 알아서 다시 보내주고 보는 순서 그대로 도착하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이 보장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TCP 핵심 가치인 거죠. 서버를 만드는 과정은요, 딱 이 5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켓 함수로 통신을 위한 창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인드로 그 창구에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하고 주소표를 딱 붙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listen. 이제 문을 열고 플레이어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누가 오면 네 번째, accept로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끝나야 비로소 마지막 5번째 단계, send랑 receive로 신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인기 있는 게임 서버는 수백 수천 명의 플레이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렇게. 메인 스레드는 어서 오세요 하고 연결 요청만 딱 받고 실제 플레이어와의 통신은 각각의 개별 스레드에 하나씩 맡겨버리는 방식 덕분입니다. 한 명의 직원이 모든 손님을 응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이 각자 자기 손님을 전담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서버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플레이어의 컴퓨터,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과정은 서버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똑같이 사켓으로 통신 창구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connect라는 함수 하나로 서버의 문을 톡톡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서버가 연결을 받아주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볼 일이 다 끝나면 클로즈로 깔끔하게 연결을 끊으면 끝이에요. 훨씬 간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IPv6입니다. 기존에 쓰던 IPv4 주소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만드는 모든 최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IPv6를 반드시 지원해야만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IPv4 서버를 IPv6로 바꾸는 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여기 주소 체계 항목을 보면 AF inet을 AF inet6로, 주소 구조체도 in을 in6로 바꾸는 식으로 그냥 이름에 숫자 6만 잘 붙여주는 느낌으로 몇 가지만 수정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마법 같은 기능인데요. IPv6, v6 only라는 옵션을 0으로 딱 설정하게만 하면 단 하나의 IPv6 서버가 오래된 IP4 클라이언트랑 최신 IPv6 클라이언트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기능이죠. IP4용 서버, IPv6용 서버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모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요. 완벽한 하위 호환성은 물론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유연한 주소 구조체 쓰기. 둘째, 정확한 바이트 순서 처리하기. 셋째, 멀티스레딩으로 동시 접속 관리하기. 그리고 넷째, 듀얼 스택으로 IPv6 지원하기. 이 네 가지가 바로 튼튼한 게임 서버를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물론 실제 상용 서버는 훨씬 더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플레이어와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연결 하나를 어떻게 수천, 수만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접속하는 거대한 스케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질문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